대한민국 제7광부 석유 가스전은 제주해군 일대에 설정된 자원 탐사구역으로 제주해군의 화석 퇴적층은 대한민국의 제주특별자치도 남쪽에서부터 일본의 규슈와 중국 대륙 가운데에 넓게 뻗어 있다. 이 광구에는 채산성 있는 석유전 및 천연가스전이 다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7광구와 가까운 중국 측에 인접한 해안에는 중국 정부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수십 개의 원유, 시추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해군의 명확한 경계선은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륙붕 문제의 경우 한, 중, 일 3국이 주장하는 자국 대륙붕의 한계가 전부 다르다. 한일 대륙붕 협정에서는 7광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서쪽에 있는 약 82km 제곱의 마른 목골 지대로 파악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80%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의 해역으로 말하도 바로 밑에서 오키나와 위까지 넓은 범위에 뻗어 있다. 7광구에 매장된 석유량을 미국 에너지관리청이 IEA에서 발표한 주요 자원부국 현황과 비교해보면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되는 최대 매장량일 뿐이며 실제 시추공 탐사에서 채산성 있는 유전 발굴에 실패할 경우 가채 매장량은 더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자료 출처가 과학적인 탐사 분석을 통한 것이 아니라 중국 측의 추정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 7광구 바로 서쪽에 벌써 유전을 설치해 개발 중인 중국에 의한 빨대 효과로 주변국과 파이를 나눠먹는 형국이 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6월 16일 이낙선 상공부 장관의 공식 발표로 1광구를 비롯한 2광구부터 7광구까지를 포함하여 해저광물 자원개발법을 공포하여 이 해역 일대에 대한 영유권을 선언하였으나 당시 탐사 기술의 부족으로 채산성 있는 석유 탐사에는 실패하였다. 일본의 사토 에이사쿠 내각과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은 대한민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정하였으며 이에 7광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당시 국제법 판례에 따르면 대륙붕은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고 69년 북해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서 대륙 연장론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먼저 7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대륙 연장선으로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7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다.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공동탐사로 궤도를 바꾸었다. 이에 따라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한일 대륙붕 협정을 체결하여 영유권 문제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은 1978년 발효되었고 50년 동안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28년 만료된다.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 시추공에서 소량이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1986년 일본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개발 중단을 선언하며 공동탐사가 중단되었다. 공동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협정 내 독소 조항 때문에 한국의 단독 개발이 불가능했기에 결국 그대로 개발이 멈춘 채 시간만 흐르게 되었다. 이는 협정 당시에는 개발 기술이 없는 우리나라가 위 조항이 없을 경우 일본이 일방적으로 개발해서 이득을 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었지만 협정 체결로부터 10년 뒤 이 개념이 유엔에서 등장하자 오히려 일본에서 2028년의 협정 만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빌미가 된다. 2028년 협정이 만료되고 나서는 7광구의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을 포함하여 한중일 3국이 이미 수역이 자기 관할 수역이라고 대륙붕안개위원회 CLCS의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다. 그러나 1983년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200캐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측에서 협약을 연장하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의 예외사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등 실효지배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해역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 측에서 이 구역의 대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는 7광구 분쟁에 대한 각국의 주장을 듣고자 이미 1999년에 10년의 조사기간을 주고 2009년 5월 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보냈음에도 2009년 당시 정식 문서 대신 8쪽짜리 예비정보만 제출한 상태로 마감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수백 쪽에 이르는 조사자료를 제출해 일본 영토의 2배에 가까운 대륙붕을 일본 관할 수역으로 신청하였다. 2012년 7월 6일에 한국 정부는 유엔 대륙붕안개위원회 CLCS의 대륙붕 연장 신청서를 2012년 연내에 정식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2월 26일엔 본부 현지 시간 한국 정부는 대륙붕안계위원회 CLCS에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 정식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2009년 예비정보 제출 당시 7광구 중 한국에서 200캐리 외부 부분에 대한 확대 신청에 비하여 최대 125km 이상 일본 쪽으로 확대한 것으로 일본 영해와 가장 가까운 부분은 5L29.26km만 떨어져 있을 정도다. 가장 황당한 부분은 중국이 제출한 대륙붕 경계는 한국 경계선 바로 뒤까지 들이밀었다. 대한민국 만세.